워킹맘, 전엄맘,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뉴맘맘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게스트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을 좀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해봅시다. 닥터류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 언제나 해도 부족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개념이랑 이런 거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맞으셨나요? 맞았습니다. 맞았죠. 저도 맞았습니다. 물론 이제 임신 중인 분들은 못 맞습니다. 임신 전에 맞으셨으면 다행인데요. 임신 중에 이제 못 맞으신 분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맘맘맘 식구들은 꼭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어떤 암이든 원인은 너무 많잖아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명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신기한 게 생겼어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거의 90% 이상 최근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밝혀졌어요. 신기하죠? 암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대요. 그게 바로 자궁경부암이에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만 안 들어오면 자궁경부암 안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어떤 경부암 검사를 할 때라든지 그런 걸 볼 때도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환자를 보는 시선과 이게 달라져요. 심지어는 돈이 많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해요. 왜냐면 검사를 해서 그 친구가 없으면 암일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추가 검사를 안 하는 거고 검사를 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하이리스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좀 더 많은 추적 관찰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안 지도 얼마 안 됐고 백신이 나온 것도 언제 나왔을까요, 여러분? 2013년에 2008년도 10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막 많이 알려져 있는 백신이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아니면은 부작용은 어떨까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의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자궁경부암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맞는 건데 성경험이 없을 때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로 피부 접촉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거든요. 점막이나 피부 상피세포에 사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피부 접촉이 주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바이러스가 성기 쪽에 사는 거니까 성기가 부딪혀야겠죠. 그래서 성적인 접촉이 없을 때 맞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성적인 접촉이 있어도 경부암 백신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적인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접촉을 했어도 내가 몇 번 바이러스가 있는지는 몰라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랑 컨택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은 사람이면 나도 없을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나랑 접촉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 뭐 한 80번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가 있었어요. 내가 몸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고 그중에 암을 일으키는 거는 15개 정도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저절로 떨어져요.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저절로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검사하면 랜덤으로 어떨 때는 있고 없고 이거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는 이미 들어와 있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커버를 하는 거는 아닌데 앞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비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이 안 좋아서 16, 18번처럼 독한 애가 들어와서 자궁경부에 이미 제가 문제가 있대요. 이미 변형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백신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먹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얘네가 들어와서 변형을 일으키고 변형이 돼서 모양이 이상해진 세포는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살짝 폿듯이 쳐내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서 변형이 온 데는 없을 거고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백신이 맞아주는 거기 때문에 설령 엄청 독한 애가 있다 하더라도 백신은 맞는 게 좋고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서바릭스라고 두 가지 예방해줘요. 제일 독한 16, 18번 예방하는 거고요. 가다실 사과는 16, 18번 제일 독한 애에다가 성기사막이라고 곤지름이라고 하는 성병 예방해주는 6번, 11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게 가다실 9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7가지와 성병을 예방해주는데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제일 나중에 나온 거. 제일 많이 되니까. 맞아요. 이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런데 비싸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이제 누굴 만날지 모르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가질지 모르는 젊은 분들은 이걸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파트너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게 외도만 하지 않는다면 이것만 마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권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맞으세요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예방 백신 꼭 맞으세요. 임신, 출산, 육아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 중에는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임신 증상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먹은 약에 대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아이사랑이라는 보육 포털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린이집 대기. 우리가 아기 가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어린이집 얘기부터 하죠. 이제 딱 이제 예정일만 받으면 저도 이제 대기를 걸었는데도 생각보다 물론 늦게 되기는 해, 막 몇백 번대 대기 번호를 받게 되는데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하다 보면 이 홈페이지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아이사랑이라는 홈페이지는 보육 포털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업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어레인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비맘들의 그런 임신 중에 고민을 전문가 상담 코너가 따로 있어요. 우와. 근데 1대1로 문자로 답하면 바로 답이 오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예를 들어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고 뭐 시간제 보육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임금 같은 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도 다 해주고요. 전화 상담도 해주니까 아이사랑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저는 되게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마더스 리스크라는 전화가 있어요. 이제 산모가 어떤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태아에게 안전한 건지 그다음에 임신 기간 중에 문제가 없는 건지 언제 먹었는지 마지막 생리가 언제인지 지금 몇 주인지 얘기하면 그 약을 다 조사해서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그쵸?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환자들한테 나눠주거든요. 이 번호를. 약 먹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왜 우리 임신인지 몰랐는데 술 먹었어요? 무슨 약 먹었어요? 이러면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해드리지만 그래도 불안해하시면 여기다 전화 한번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라고 하거든요. 객관적이고 이제 그럼요. 세세하게 많이 해주는 데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번호는 1588-7309입니다. 알차요, 쌤. 괜찮죠? 네. 너무 좋은 정보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아이사랑하고 마더스 마더스 리스크 네, 두 군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모에게 추천합니다. 아이책부터 추천을 좀 해볼게요. 네, 전 이 코너가 너무 좋아요. 아이책, 우리 서로 좋은 정보 공유하죠. 맞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뭐든 될 수 있어 라는 책입니다. 다무진 꼬마이가 있어요. 스콜라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글 그린 요시타케 신스케 그 3회 때였나? 이현재 그림 선생님, 맞아요. 그림 선생님 4회 때 나왔다. 그림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림책이 글과 그림이 같이 쓴 분들 위주로 한번 보면 그래도 그런 좋은 팁이 될 거다라고 해줬거든요. 책이 재미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글 그림 같네요. 그죠? 얘가 엄마 이래요. 그래서 네. 이름이 나리예요. 엄마, 나리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응? 또? 자야 되는데 맨날 애들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리가 흉내를 내면 그게 뭔지 엄마가 맞히는 게임이야. 쉬우니까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제. 이게 뭐게? 뭐죠 이거? 애랑도 이렇게 해보면 돼요. 이게 뭘까? 막 뭐죠, 그래요. 이게? 그랬더니 아 주전자야 이래요. 아무도 못 맞추는 걸 계속 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게 뭐게? 이건 뭘까요? 이거는 화석 물고기? 아니야, 빨래집게야. 그럼 이거는 했더니 이거는 또 후지산이네요. 일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요. 귀여워라. 예, 끝까지 계속 또 외계인까지 갑니다. 얘가 잠도 안 자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기분까지 표현해요?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울고 싶은 기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래요? 치과에 가기 싫은 기분이라고. 왜 엄마는 몰라? 나리의 기분을 몰라? 이렇게 막 짜증을 냅니다. 뭐 이러고. 이거 뭐죠 이거는? 발 뒤꿈치? 이거는 발 뒤꿈치 뜯는 엄마야. 오 마이 갓. 너무 리얼하죠? 이런 식으로
끝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잠들어요. 이 책이 할 때마다 애가 기억을 못하고 책을 다 읽고 나잖아요. 네. 그럼 애랑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엄마가 하는 거 한번 맞춰봐 이러면서 엄마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야? 막 이러면 민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막 이런 것도 하고. 오, 그렇네요. 이 책도 재밌는데 이거를 같이 읽고 나면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작가분이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이제 추천을 먼저 얘기를 듣고 이분을 찾아봤더니 시리즈물이 굉장히 있는데 약간 성인들도 읽어도 재밌을 만한 그림이 또 되게 귀엽잖아요. 다른 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요시타케 신스케님 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든 될 수 있어 라는 책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도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둘이 보러 갔어요. 뭐냐면 미스백. 이 영화가 사실 아동학대에 관련된 내용이라 사실 부모로서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드는 이유는 뭐 연기나 그런 뭐 아이들 연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사실 아동학대가 사건이 우리는 매년 주변에서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는 있고 근데 그게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관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아동학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경각심이랄까? 나도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조금 우리가 대면하기 싫고 직면하기 싫은 피하기보다는 일단 알고 알아야죠. 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행정적인 모습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런 제도들도 좀 바꿔나가고 아동학대 아이들이 신고를 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이들 뭐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육아용품 어디까지 써봤니? 뭐죠? 이거 아이패드 좋은 거 아니에요? 쌤 이거 요새 좀 핫하더라고요. 제가 그 왜 초등학교 선생님 우리 게스트로 나왔던 김수현 선생님 블로그 갔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산 거예요. 사서 며칠 썼어요. 그리고 맘맘맘에 소개해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펜이 여기 위에 있어요. 진짜 그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펜이 나와요. 네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글씨도 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려놓고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없어져요. 외출했을 때 아이랑 같이 외출을 했을 때 아이가 되게 심심해하거나 아니면 기차나 뭐 이런 데 타고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애한테 이걸 주면은 여기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애들도 그림을 그려놓고 지우는 걸 재밌어하는 저도 거예요.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네. 여기다 뭘 할 수 있죠? 받아쓰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연습 글씨 그리고 같은 뭐 1 더하기 1은 뭐게?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글씨 연습할 수 있고 이게 근데 비싸지가 않다면서요? 이거 한 8,000원? 그럼 최저가가 괜찮죠. 7,000 얼마 근데 이거 사놓으면 되게 편하게 쓸 것 같잖아요. 네. 이런 거 보통- 필요해요. 종이 매번 쓰는 그죠? 것도 좀 스케치북이랑 아깝고. 색연필이랑 뭐 이런 거 다 바리바리 싸고 다녀야 되잖아요. 뭐로 검색하면 돼요? 만능 패드예요, 만능 패드. 그냥 만능 패드 검색하면 되고 8,000원 선인 거죠? 네, 10,000원이 안 넘어요. 이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심심하면 저기 좀 그려봐 이러면 애들 또 왔고 너무 좋아하죠.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 잠깐 뭐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얘 여기 지금 그리고 있어봐 이렇게 저거 보고 따라해봐 이러면 열심히 또 작품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요. 너무 좋은 좋네요. 저렴하고 가성비 짱. 그렇네요. 와. 네네. 맞습니다. 오늘 요거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어도 살지만 있으면 좋은. 더 좋은. 네, 맞아요. 그럼 요거 소개했고 우리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맘 초대석. 우와, 다시 모셨습니다. 왔습니다. 집에 못 가고 계십니다. 네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 회 때 1부가 나갔었어요. 네. 근데 얘기가 너무 길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2부에서부터 듣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전편을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와 계신 분은 마녀체력의 책을 쓰신 저자이시고 네, 이영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와. 남해의 봄날이라고 저도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사를 저도 출판계 있으니까 되게 특이하게 시작했던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남해의 봄날에서 책을 내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항상 그 서울에 있는 큰 출판사를 그쵸. 다니던 에디터가 그러게. 책을 냈는데 왜 하필 통영 저 구석에 있는 쬐끄만 남해의 봄날에서 책을 냈을까? 남해의 봄날 지금 맡고 있는 그 대표는 제가 출판사를 다니고 있을 때 잡지팀이 있었는데 그 잡지팀에서 일하던 아주 유능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유능한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을 해서 큰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몸이 워커홀릭이어서 몸이 너무나 나빠진 거예요. 결국은 회사를 다 접고 남해의 통영 쪽으로 요양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랑은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배, 제가 몸이 좀 좋아져서 또 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출판사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예, 미쳤니? 서울에서도 지금 출판사들 다 지금 책 안 팔린다고 난린데 그 통영 총구석에서 무슨 출판사야 하지 마 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선배 말을 안 듣고 출판사를 차린 거죠. 근데 물론 지금 6년쯤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너무 좋은 출판사가 됐잖아요. 내가 만약 그 조언을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말을 들었으면 좋은 출판인 하나를 잃었겠구나. 그게 참 함부로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출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친구한테 약간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남해의 봄날에서 책을 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가슴이 뛰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동력이 되는 책 같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뭐라도 해도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용기를 막 주는 책이었어요.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원래 무엇이든 하면 끝장을 보거나 작심삼일 아까 좋아한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몇 가지 장점은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그런 규칙의 여왕이에요. 규칙을 아주 자잘한 규칙을 잘 세워요. 그래서 뭐 혹시 그 규칙을 잘 못 지키더라도 일단 잘 많이 만들어 놓는 거 좋아하고요. 자기 합리화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운동 못하고 이런 막 괴롭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은 뭐 좀 쉬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막 끝까지 해내야지 막 이러면 그것도 스트레스고 재미가 없을 텐데 오늘 뭐 이렇게 배드민턴 또 지고 오면 뭐 내일은 이길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합리화를 잘하는 것도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블로그도 되게 많이 하시고 최근에 또 세바시에서 강연도 하시고 강연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좀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데 눈여겨봤던 부분이 그거예요. 책으로 동네 책방, 그러니까 지역에 동네 작은 책방 투어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게 저자분이 이렇게 다 다니게 됐는가. 내가 에디터 출신으로서 저자가 됐으니 이 책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거에 어떤 큰 어떤 서점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동네 서점에서 그렇게 지역 활성화하고 책 문화를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책방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해보자라는 책이 이게 뭐 팔리고 자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이런 책 문화 시장에 뭔가 롤 모델이 한번 돼보자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되게 많은 분야의 롤 모델이 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책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운동이랄지 운동도 그렇고 여성의 삶이랄지 그런 것도 되게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운동원 얘기도 너무 신기했고 끝에 쪽에 이제 그 인생의 암흑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대표님이라는 호칭으로 회사를 다니셨고, 그죠? 그렇게 거래처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제 책임자야, 거의 이제 탑으로 올라가신 상태셨다가 직접 책을 출판하는 대에디터라고 하나요? 뭐였죠? 그 선배로 다시 내려갔던 얘기. 왜냐면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나이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무엇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든 게 주변의 시선이랑 약간 창피하고 민망한 게 있거든요. 우리들처럼 그저 일종의 어떤 그 좋은 길을 걸어온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정신 노동자들일수록 그런 어떤 실패의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네. 예, 저는 취직했다고 친구들한테 다 명함을 돌렸는데 3개월 만에 잘렸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를 배운 거죠. 아, 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생각만큼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만약에 살다가 되게 부끄러운 일이 생겨도 남 눈치는 전혀 볼 필요가 없구나. 내가 마치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조명이 있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나한테 스포트라이트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CCTV 효과라고 네. 누군가 항상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또 하나 이제 정말 제가 그 회사에서 마지막에 맞아요. 다니면서 대편집자 노릇을 했던 거는 저는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까 암흑기라고 했는데 네. 정말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만 그냥 계속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는 그 과정이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넣을 넣을까 것인가 말까? 말 것인가. 근데 제가 그동안 이런 넌픽션을 주로 만드는 에디터로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의 진심이 독자들한테 통하지 않으면 그 책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대필 작가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유려한 문장으로 써내도 그때의 그 사람의 마음을 대필 작가가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뷰를. 그건 그 본인밖에 모르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 얘기를 털어놓자. 왜냐면 이 얘기를 털어놓는 게 여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뭐 아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은 사람도 저런 뒤늦게 암흑기를 가졌구나. 그때는 저희 에디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그 100명 가까운 에디터들이 이렇게 제가 가장 선배였거든요. 네. 저 선배는 저렇게 일하고 저런 모습으로 사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냥 그만둬 버리지 말고 한번 견뎌보자. 왜냐면 제가 그 자전거 타고 언덕 올라가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 자전거 타고 언덕 올라갈 때 중간에 내리면 다시 못 타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야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한번 내려버리면 다시는 그 길을 가기 어려워요.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내리지 않고 힘들어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결국은 그 목표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지만 견뎌보자.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3년 정도의 암흑기를 견뎠더니 또 저한테 다른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후배들한테는 제 자신보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비단 이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경단녀 우리 엄마들도 아니면 이제 아이를 키우다 다시 복직한 엄마들이 되게 많이 좌절을 느끼고 이 입사 동기들이 다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혼자 이제 승진이 못하고 약간 분위기가 이제 그만둬. 이제 내가 알아서 나가야 되나? 내가 이 나이에 아직 대리라는 직급을 못 달고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되게 혼자 방황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시간을 즐기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깨달은 거죠. 나는 계산기 두드리고 엑셀표 만들고 이런 관리자보다 정말 책 만드는 일이 훨씬 재밌구나. 왜냐면 그래서 다시 저자들 만나서 회의하고 교정 보고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저한테 방을 하나 줬거든요. 꽤 넓은 방을 줘서 그 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후배들이 와서 저한테 의논을 하고 책 얘기하고 또 사는 얘기하고 저는 그런 얘기 들어주고 같이 차 마시고 이런 게 정말 좋았어요. 예, 그렇게 어떤 그런 선배로서 들어주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출판 일을 하고는 계신 건가요? 네, 그 관련된. 네네. 제가 출판하던 일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근데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2015년 정도에 그만뒀는데, 그만두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출판도 충분히 했다.
이제 출판하지 말고 만약에 일을 하게 돼도 좀 다른 일 해보자라는 생각. 이제 출판사를 하다 그만두면 대부분 선택하는 게 비슷해요. 1인 출판하거나 그죠? 맞아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옮기거나. 맞아요. 그 두 가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딴 일 하는 선배 하나 좀 정도 있으면 좋잖아 라는 생각. 지금 인생학교라고 거기서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인생학교 자체가 되게 특이한 구조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그렇죠. 계시고, 그래서 그 이 얘기도 좀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 인생학교 교장은 지금 송민아 씨인데, 송민아 씨랑은 2007년도에 저자와 에디터 사이로 만났어요. 그 책은 다 읽었죠, 거의.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 예, 그 책을 만들면서 이제 저자와 에디터 사이로 계속 관계를 맺어 오다가 일단 송민아 씨가 호칭을 바꿨어요. 저는 저자랑 이렇게 잘 안 트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트기 시작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안 트는데 저한테 일단 호칭을 언니라는 호칭을 쓰게 되면서 친해졌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 이 친구랑은 저자와 에디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언니 동생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계속 맺어왔는데 나이가 어린 후배지만 많이 배워요. 사실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알랭드 보통과의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인생학교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언니 없으면 저 이거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역시 그 인생학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알랭드 보통도 너무 좋아해서 책도 다 읽었고 뭐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한번 해보자. 모집 요강이 어떻게 되나요? 쉬워요. 그냥 과목은 사실 예전에 이 시즌 1에는 24과목이었거든요. 듣고 싶은 거 신청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 그래서 학기제나 뭐 1년 이게 아니라 강의 듣듯이 네.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뉴스레터를 보내줘요, 여러분. 그렇죠. 네. 뉴스레터 받아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강의 네. 이렇게 신청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즌 1에서는 2과목을 맡았는데요. 하나는 일과 삶의 균형 잡는 맞아요. 법, 또 하나는 내 짝 찾는 법. 내 짝. 저는 지금은 시즌 2로 넘어갔고요. 12과목이에요. 12과목 중에 한 과목을 다시 이제 맡았고요. 그 과목은 삶을 즐기는 법이란 과목을 맡고 있고 아까 삶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이란 것이 삶을 정말 어떻게 변화를 시켰다. 그러니 여러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그런 조언. 중요한 건 뭐냐면 자주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빈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백화점 쇼핑을 하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세 가지보다 저는 가장 좋은 게 운동인데 운동은 왜냐면 할 때도 재밌고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이 몸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지금 비록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일단 뭐 홈트라도 하고 틈틈이 계단이라도 오르고 아이 데리고 공원이라도 걷고 뭐 이런 식의 약간 틈틈이 할 수밖에 없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예, 절대 나를 이렇게 그냥 어머 이번 생 너무 힘들어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앞으로 나한테 너무나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0살부터 이미 시작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작은 운동 하나가 만들어준 큰 변화가 와 굉장히 벅차고 굉장히 설레었는데 이 책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다는 축사는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가 선택한 과거의 일들이 뒤돌아보면 현재 이뤄놓은 성과들과 모두 이어져 있다고 했다. 그러니 현재 하는 일들이 반드시 미래로 이어진다고 우직하게 믿으라는 조언이었다. 박수.
박수.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저희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2회에 걸쳐서 네. 선생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아주 네. 좋은 풍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워킹맘, 전엄마, 임산부, 예비맘,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유맘맘맘 안녕.